자, 저희가 57페이지 보시면 XML을 이용한 의존성 주입 설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얘가 URL이랑 지금 만든 게 URL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루트 컨텐츠 XML에다가 이제 그 의존성 설정을 하자 이런 얘기고요. 자동으로 등록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맨 아래에 보시면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보면 맨 아래에 탭이 나오는데 탭 중에서 네임스페이시스라는 탭이 나옵니다. 클릭하세요. 예, 클릭해 보시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이제 저희가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빈스한 게 설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빈스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가 되어 있으시고요. 그 아래 보시면 컨텍스트 이걸 체크해서 해라. 자동 생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체크하시고요. 얘 계속 이제 볼 건 아니라서 don't remind again 다시 이제 이거를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렇게 remove 어쩌죠 하는데 이제 OK 눌러주세요. 체크하는 다음에 요거 체크는 다시 뭐 이렇게 재확인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시고 OK 눌러주세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체크를 한 개 해놓는다. 이거 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서블 컨텐츠 XML에서 태그가 뭐죠? 컨텍스트예요. 이 컨텍스트가 펌이 되어 있는 거는 네임스페이스. 요거 지금 보고 계신 건 서블 컨텐츠입니다. 거기에 컨텍스트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태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소스를 봤을 때 맨 위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설정이 돼 있어야 그 태그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옛날에 이제 직접 쳐가지고 오타 잡았거든요. 근데 요즘 네임스페이시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컨텐츠 XML에서 요 루트 컨텐츠 XML입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시스 클릭하고 컨텍스트 체크하라. 체크하고 소스를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더 추가되는 XML NS라고 추가되는 게 한 개 나옵니다. XML인데 ML을 확장시킨 이름입니다. 이름이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영역 부분인데 그냥 컨텍스트 영역이 있어요. 컨텍스트 영역에 해당되는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스키마의 컨텍스트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 위치 요거는 이름이고요. HTTPS는 이름이고 요 스키마에 대한 위치는 이쪽에 이제 요 컨텍스트 밑에 요겁니다. 요거 한 칸 띄고 요겁니다. 요렇게 여기 X 파일명이 XSD예요. XSD. 이 파일에 맞춰가지고 태그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걸 추가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네임스페이스에서 체크를 하면, 원래 거 보여드릴게요. 컨텍스트를 해제를 해서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보시면 여기 없죠? 컨텍스트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없는데, 이쪽에 네임스페이스에서 체크를 하면 컨텍스트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소스에 보시면 컨텍스트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네임스페이스 영역이 따로 태그의 영역입니다. 태그 영역. 그래서 XML에서 NS 네임스페이스 공간이고요. 이름 XML에 대한 공간이 이제 이 이름으로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컨텍스트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http / 뭐 따따따 이거는 주소가 아니고 이름입니다. 이름 아시겠죠? 네임이에요. 네임스페이스 공간에 해당되는 이름을 붙인 거고 이 이름에 대한 파일은 여기 밑 뒤에 있는 거죠. 이렇게 칸칸 띄고 그 뒤에 있는 걸 선언해서 쓰시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태그 중에서 무슨 태그? 컨텍스트 태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그 루트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비저블 뭐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고 여기다 씁시다.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 꺽쇠 표시 쓰시고 이게 C자를 썼을 때 컨텍스트가 보이셔야 돼요. 컨텍스트 땡땡 이렇게 보이셔야 되고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보이시나요? 두 번째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러면 제대로 세팅이 된 거고요. 이게 안 보이시면 세팅이 안 된 거예요. 위에 거를 직접 쳐주시거나 아니면 체크 클릭하시거나 자 엔터 치시면 컨텍스트 베이스 패키지 나오죠? 여기 org.j라까지만 쓰세요. j라까지만 쓰는 걸로 쓰겠습니다. 요거 요 사이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에 속성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쓰는 거 요거 하나만 쓰기 때문에 맨 끝에다가 슬래시를 한 개 붙이세요. 슬래시 이렇게 붙이시면 슬래시 태그 닫힌 게 사라져요. 여기서 끝났다. 뒤에 슬래시 태그 끝나는 태그를 찾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단독 태그로 사용하겠다.
지금 현재 단독 태그로 쓸 거고 그 끝나는 태그 찾지 말아주세요 라고 설정한 거예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두시라. 이렇게 넣어준 이유는 이제 셰프와 레스토랑은 URL이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컴포넌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루트 컨텐츠 XML에다가 설정을 해라. 그래서 루트 컨텐츠 XML에다가 베이스 패키지 그 서블릿 컨텐츠 XML이랑 똑같은 부분인데 이 똑같이 저 맨 끝에 이렇게 컨텍스트에 베이스 패키지 이 복사처럼 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이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여기에 이름이 네임스페이스를 먼저 지정하고 XML 네임스페이스 지정을 하고 XML 네임스페이스에 따른 이제 얘 문서화가 돼 있는 태그 문서화가 돼 있는 게 여기 컨텍스트 밑에 여기 있죠. 스프링 컨텍스트 다시 4.3 XSD 요게 지금 태그를 선언해서 사용되는 여기 파일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운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태그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는 이제 등록이 제대로 안 됐다. 네임스페이스 등록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김에 그 위에 거는 이제 빈스 태그인데 XML 돼 있으시고요. 여기 HTTP 스프링의 ORG 스키마의 빈스 여기에 지금 네임스페이스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XSID 둘 그 다음에 여기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 거는 이쪽에 빈스 한 개 돼 있으시고 로케이션 요거 XSI 요거 해당되는 것은 땡땡 SSI 이렇게 돼 있으신 거는 요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쓴 게 없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의된 파일이랑 연결된 게 없어요. 그 연결되어 있는 거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컨텍스트 두 개가 로케이션이랑 연결돼 있어요. 아셨죠? 되셨나요?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텐츠 XML에 가보시면 맨 위에 가보시면 그 땡땡 다음에 여기 루트 컨텐츠 XML은 땡땡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컨텍스트 나와 있으시고요. 얘도 없어요. 민스에 있는 것도 이제 땡땡 다음에 여기 네임스페이스만 있고 XML NS까지만 돼 있고 땡땡이 없죠. 이해되시나요? 땡땡이 없어요. 그게 이제 빈스로 돼 있어요. 여기 밑에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서블릿 컨텐츠 XML에도 보시면 그 빈스 땡땡 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빈스 땡땡 빈스라고 돼 있는 거는 위에 거는 루트 컨텐츠 XML은 이제 빈스만 있고 빈스 땡땡 빈스가 없어요. 없고 서블릿 컨텐츠 XML은 빈스 땡땡 빈스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게 루트 컨텐츠 XML이고요. 위에 게 그 서블릿 컨텐츠 XML이에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여기는 빈스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XML NS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 빈스 땡땡 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NS에 돼 있는 거는 요 위치 여기 요거는 MVC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빈스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MVC고요. 땡땡 써져 있지 않는 부분이 기본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기본 네임스페이스. 그래서 이 MVC로 돼 있는 거는 땡땡을 안 써요. 태그에서. 이해되세요? 안 쓴다. 근데 밑에 거는 빈스가 기본입니다. 빈스가 기본 네임스페이스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빈스로 돼 있는 거는 땡땡을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 빈스 땡땡을 안 쓰고 그냥 빈스만 쓴다. 이렇게 뒤에 있는 것만.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루트 컨텍스트 XML과 서블릿 컨텍스트 XML이 있는데 태그가 한 개는 빈스 땡땡 빈스고 한 개는 그냥 빈스예요. 이유는 그 기본 네임스페이스가 틀리다. 그 루트 컨텐츠 XML은 그냥 빈스가 기본 네임스페이스고요. 위에 서블릿 다시 컨텐츠 XML은 MVC가 기본 네임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어노테이션 드라이브는 있죠. 이 앞에 땡땡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걸까요? MVC 땡땡 어노테이션 드라이버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거는 어디 있는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어요? MVC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되시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스 앞에 여기 땡땡이라고 안 쓰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빈스 안에 속해져 있는 빈스 땡땡 빈스에 해당이 된다. 그럼 빈스 땡땡은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리소시스도 마찬가지. 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MVC 땡땡이 생략되어 있다. 아시겠죠? 예, 이해되시죠? 기본 네임스페이스 생략합니다. 근데 여기는 빈스 땡땡 빈스로 되어 있죠. 여기는 예, 왜 되어 있다고요? 빈스 땡땡 빈 얘는 기본 네임스페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쪽 밑에 들어가보면은 컨텍스트 땡땡 돼 있으시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가 더 추가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 네임스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 땡땡이라고 써줘야 돼요. 똑같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쓸 때에 이거 어떤 거는 빈스를 썼고 어떤 거는 빈스 땡땡 빈스를 썼지 이런 거 구분할 때는 여기 네임스페이스 기본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게 그 뒤에 거는 이제 MVC고요. 위에 서블릿 컨텐츠 맥스멜은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빈스예요. 아시겠죠? 빈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 MVC니까 이제 모델 앤 뷰, 모델 뷰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걸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루트 컨텐츠 맥스멜에 해당되는 것을 설정을 했고요. 그럼 이제 자동 생성이 돼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동 DI가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루트 컨텍스트 맥스멜 맨 끝에 보면 빈스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지금 위에 게 더 많은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빈스 그래프. 그래서 뭐가 생성이 돼서 보여주지? 내가 지금 여기서 컨트롤 되고 있는 게 요거는 컨트롤러도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 스프링 그 루트 컨텐츠 맥스멜에 해당되는 걸로. 예,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루트 컨텐츠 맥스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해서 만들었다. 그럼 얘를 테스팅 하셔야 돼요. 생성을 한 다음에 저희 쓰셔야 되는데 테스팅하는 프로그램은 61페이지에 있습니다. 61페이지. 자, 얘가 자동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면 src 테스트의 자바에다가 테스팅하기 위한 클래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new 하시고요. 지금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 이름이 지금 교재 61페이지 보면 샘플 테스트 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위치가 src 테스트의 자바입니다. 메인의 자바가 아니고 아시겠죠? 예. 자, 소스 칠 건데 그 임포트는 지나가시고요. 그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클래스 위에 어노테이션 골뱅이 쓰시고요. run 이렇게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받으면 run with라고 보입니다. 엔터 치세요. 이렇게 엔터 치시면 저희 임포트가 자동으로 되죠? 이렇게 하시라 이런 얘기죠. run with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필수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가로를 갖고 사이다가 스프링 j 유니트 뭐 클래스 러너 점 클래스를 써라. 그래서 스프링 대문자입니다. 스프링 j 유니트 ju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세요. 그럼 j 유닛 클래스 j 유닛 4 클래스 러너 클래스가 나오죠. 점 다음에 클래스를 집어넣어라. 얘는 클래스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파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얘를 실행하겠다. JUnit의 클래스 JUnit에 해당되는 걸 실행하겠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거와 함께입니다. 미드. 이거와 함께 얘를 실행할 때 이걸 쓸 거고요. 그냥 골뱅이 쓰시고요. 여기에다가 컨텍스트 설정을 어디다 해놨냐면 컨텍스트 컨피규레이션 엔터 주시고 가로 열고 여기다가 상단에 찍으시고요. 파일 이렇게 써가지고 파일이면 파일 땡땡이라고 치시면 어디서부터 찾게 되냐면 src부터 찾아요. src부터 찾아가지고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부터 찾습니다. src가 아니라 프로젝트 맨 처음 위치부터 찾게 돼요. 아시겠죠? 찾아서 그 파일을 갖다가 쓰자. 근데 무슨 파일이냐면 얘를 생성한 거 지금 이게 그 레스토랑이랑 걔가 생성하도록 설정한 게 루트 컨텐츠 맥스멜입니다. 얘를 갖다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그 스프링 구조 밖에 나와요. 테스트.자바이라서 스트링 그 프레임 이게 구조상에 밖에 나와 있는 놈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여기 클래스는 여기 JUnit에 해당되는 거와 함께 여기 스프링의 JUnit 아까 설정해놨는데를 이용해서 이제 실행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해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그 지금 프로젝트 구조 밖에 나와서 실행하고 있는 거라서 내가 이게 설정된 파일들 이게 객체 생성하고 하는 설정된 파일이 어딨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저희가 객체 관련 지금 생성하고 하는 관련 설정 파일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택해서 가져다가 실행하도록 해야 된다. 설정한 것을 실행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설정 파일에 해당되는 건 설정된 거기 때문에 걔를 가져다가 그 설정에 해당되는 것을 다 실행하면서 같이 실행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얘가 지금 프로젝트 밖에서 이제 있어서 실행되는 그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루트 컨텍스트 XML이니까 이게 루트 컨텍스트 XML을 루트 다시 context.xml이 그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일 땡땡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때 지금 루트 컨텍스트 XML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copy qualified name 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해보시면 됐죠? 얘가 이제 src 붙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말고 src 프로젝트 바로 밑으로. 그래서 src main web app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web-rf spring root content.xml 이 파일을 가져다가 쓰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스페링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xml까지 전부 다 파일 이름을 전부 다 써주셔야 돼요. 됐죠? 되셨나요? 아, 전부 다 안 쳐도 되는구나. 복사 퀄리피드 네임. 저희가 카피 퀄리피드 네임을 몇 번 써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로고를 찍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 칫솔을 이용해서 데이터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걸 찍었는데, 그게 이제 로그라고 그러는데, 로그, 출력, 객체 선언을 해서 사용할 겁니다. 바로 이제 골뱅이 쓰시고요. 로그 4j. 로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4j, 롬북에 로그 4j가 있습니다. 엔터. 이렇게 써서 쓰시면 나오시고요. 이거 객체를 선언해 쓰는데, 객체 이름이 로그입니다. 로그 점, 여기 소스 안에 보시면 로그 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로그 객체를 선언해서 이제 로고를 출력해 주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출력한 거는 실소로 저희 system.out.println, system.out. 이제 println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정보 출력했죠? 정보 출력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출력할 때에 그 로그가 출력된 날짜, 위치, 어떤 클래스 뭐 이런 걸 전부 다 찍어줘요. 간단하게 저희가 어디 위치에서 찍었다 이런 거를 쓰시면 여기 이제 다 찍힙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메소드 안에서 로그.점 해가지고 로그.info, 로그.warning, 로그.error 이렇게 해서 찍을 수 있어요. 찍어 사용할 때 씁니다. 저희가 쓸 때는 실소를 이용해서 찍었다. 예전에 아시겠죠? 정보 출력을 해서 찍은 거를 이제 여기서 로그를 이용해서 찍을 수 있다. 얘 라이브러리만 있으면 자바에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로그를 사용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안 쓰더라도 로그를 이제 저희가 그 로그에 해당되는 걸 저희가 이제 만들어 쓸 수 있는데, 얘가 로그가 만들어 쓰는 게,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얘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홈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인데 로그4j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서 여기 로거 SLF4j가 로그4j를 사용하고 있는 놈이거든요. 얘를 하기 위해서 여기 뭘 만들어 놨냐면 이제 여기다 로고 이렇게 한 개 만들어 놨어요. 파이널 로고에서 로고 팩토리에서 자기 클래스를 집어넣으면 자기 클래스에서 로고를 찍을 때 사용한다. 그래서 로고 인포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시면 콘솔에 이게 나오는 거죠. 콘솔에 나와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요 소스를 짜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본인 클래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것 대신에 그 골뱅이 로그4j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골뱅이 로그4j를 쓰시면 그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원래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요거 로그라고 쓰면 됐죠. 로그 쓰시고 여기 이제 자기 클래스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 클래스를 집어넣어서 소스를 짜시면 이제 여기다가 로그.info라고 쓴 거랑 동일하세요.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자, 어쨌든 로그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정보를 출력할 때 사용한다. 옛날에 자바에서는 이렇게 짰었는데 이 로그 형태는 자기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시간, 그러면 언제 로고를 찍고 그 다음에 정보 출력을 해서 출력할 수 있는 이제 그 객체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객체를 쓸 거냐면 레스토랑 객체를 생성을 해야 돼요. 레스토랑 객체 생성을 해야 되는데, 생성된 거를 자동 주입에 의해서 여기서 여기 컴포넌트 스캔이 여기 안에 있죠? 그러니까 자동 생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동 생성을 했으니까 여기 컴포넌트로 만들었어요. 레스토랑도 저희가 클래스 레스토랑 클래스를 맨 위에다가 컴포넌트라고 지정을 했어요. 자동 생성을 해서 저장한다 이거죠. 저장을 해놨으니까 얘를 이제 자동 주입을 이용해서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을 먼저 쓰고요. 프라이빗 그 다음에 레스토랑 저희가 레스토랑 이 스페링 레스트 여기 있네요. 레스토랑트. 예. 찾기가 어렵냐. 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소문자, 레스토랑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세미콜론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 둔다. 됐죠? 그리고 자동주입, 어노테이션. 자동주입은 어노테이션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골뱅이입니다. 골뱅이. 그래서 이거를 어노테이션으로 지정을 하자. 그래서 골뱅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롬법의 세터, 이렇게. 세터를 이용할 거다. 그리고 가로 열고 쓰시고요. on 메소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나오죠. 근데 나오는데 언더바 한 개 더 붙이세요. 언더바 더 붙여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롬법 그 세터에 해당되는 게 스프링의 세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언더바 안 씁니다. 롬법의 라이브를 쓸 때는 언더바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열고 중간 썼는데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데이터가 한 개일 때는 골뱅이 오토와이어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중간하고 중간을 썼다 이런 얘기는 많다라는 얘기예요. 많다.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써쓰겠다. 콤마를 이용해서. 이해되시겠죠? 많다 이 얘기입니다. 0개 이상. 이렇게 선언할 때는 중간하고 중간하고로 묶어둔다. 한 개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 다른 거를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근데 지금은 한 개이기 때문에 중간하고 중간하고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네, 여기다 써놨고요.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 GI를 갖고 있고,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데, 롬법 어노테이션입니다. 지금, 롬복의 세터를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롬복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로, 스프링의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 와이어드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 롬법 라이브러리의 세터를 쓰는데 그 롬법 라이브러리에서 그 사용하는 자동 주입하는 그게 그 스프링의 오토와이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아, 그러면 롬법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스프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세요?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 주입을 해놓습니다. 이건 얘가 널이 나오면 얘를 찍어왔을 때 얘가 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테스팅하기 위한 메소드를 만듭니다. 저희가 테스트 실행이니까 테스트 메서드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 퍼블릭이고요. 출력하고 로고 찍고 말 거니까 보이드고요. 그냥 테스트 이그지스트 존재하냐 이그지스트 썼고요. 이그지스트 중간 열고 중간 닫고 그 위에 있는 거를 존재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걸 테스팅 할 건데 골뱅이 쓰세요. 골뱅이 그 여기다가 골뱅이 테스트라고 준 것만 컨트롤 스페이스바 JUnit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고 썼는데 이 테스트 메소드는 골뱅이 테스트라고 하는 써져 있는 메소드를 다 실행해줘요. 한 개만 실행해주는 게 아니라 골뱅이 테스트라는 어노테이션이 있는 메소드를 다 실행해준다. 그 골뱅이 테스트라고 붙이지 않으면 테스트를 실행하는 거를 제외시킨다 이 얘기예요. 제외시킨다. 골뱅이 테스트라고 붙여야 얘가 테스트로 테스팅이 되고요. 그 골뱅이 테스트라고 안 붙이면 테스팅이 안 된다. 실행이 안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실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여기 assert 어쩌고저쩌고 array는 아니고 assert not null not nul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스페링은 뭐 오브젝트를 해서 이렇게 그 해봐야 될 건데 레스토랑을 이렇게 찍어서 이제 해보자. 요기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이 뭐지? 난널이 아니다. 에설트가 뭐지? 이런 거 해석해 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네이버,
저 영어에 약해요. 영어에 약하니까 네이버한테 시키는 거죠. 얘가 의존성주의. 예, 네이버한테 의존을 해가지고 해석해서 쓴다. 어학사전. 이게 무슨 뜻이지? 미국식 언어인데 주장하다. 뜻이구나. 주장하다. 낱너림을 주장하다. 확고히 하다. 검증하다. 뭐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널이 아닌 걸 검증했을 때 널이 아니면 true. 그냥 진행하게 되고요. 널이면 얘가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널인 경우 널인지 확인하는 처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널이면 예외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널이면 예외 발생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밑으로 진행해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실은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널이면 찍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뭐 이걸 했지? 뒤에 가면 또 안 했어요. 이걸 여기서만 하고 이런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 출력을 해보는 거죠. 로그 출력을 해봐서 이제 사용해보는데, 자, 이제 레스토랑 한번 해봅시다. 로고.info 해가지고 여기다 쓰시고, 여기다 레스토랑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레스토랑 찍어보자. 됐죠? 네. 밑에 있는 거는 나중에 가보고요. 실행하는 방법이 이제 그 뒤에 나오시는데, 뒤에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아유, 눈에 잘 안 보인다. 어쨌든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테스트 클래스에다가 지금 클래스가 여기 테스트에 샘플 테스트인데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면 run as가 나옵니다. run as 실행해보자. 이 JUnit 테스트로 서버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버를 실행하시면 안 되고요. run JUnit 테스트로 실행해보자. 지금 JUnit과 함께 실행하자 이렇게 됐으니까 JUnit 테스트에다가 실행해보자 라고 클릭하시면 얘가 이제 테스트로 되어 있는 걸 실행해줍니다. 쭉 하면서 실행해주시고요. 실행한 결과는 여기 보면 뭐 그 오류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기 run 해가지고 한 번 실행했는데 오류 없고 실패 없고 됐죠? 로고 찍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결과 여기 결과 보여줍니다. 결과 찍었는데 됐죠? 예, 결과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지금 레스토랑 여기 샘플 테스트에서 레스토랑을 찍었어요. 찍어 사용했는데 지금 셰프 네임 이꼬르 널. 이게 셰프 이름은 널이고요. 셰프는 이게 셰프 가로 열고 이렇게 찍힌 거 봐서는 네임을 읽어다가 여기다 찍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임 부분은 널이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한번 찍어봐야 되죠. 요거 지금 밑에서 로고 출력한 건데 출력하시면 인포 지금 여기 인포라고 찍었으면 정보 출력입니다. 인포 땡땡. 그 다음에 이거 찍은 클래스 이름 org 제락의 컨트롤러 샘플 테스트 클래스 이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출력하고 싶은 거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여주고 있다. 시간은 안 나오네요. 예, 시간. 요 다른 거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날짜 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는 안 나오지? 같은 인포인데 얘는 다른 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싶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레스토랑 확인한 거예요. 저희가 레스토랑 객체 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했다. 객체 확인. 얘가 이제 찍히는 걸 이게 완전히 널이 아니고 이제 레스토랑이 찍힌 걸로 봐서는 있다 이거예요. 내용이 그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아서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요거 봤으니까 레스토랑 찍어봤으니까 그 밑에 또 다른 거 한번 찍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거 찍는 방법 이제 다른 거는 그 로그.info 짝대기를 여기다 그었지 구분하기 위해서 로그.info 이렇게 쓰시면서 로그.info 찍으면서 인포메이션 찍을 때 여기다 자기가 찍고 싶은 거 막 찍으시면 돼요. 여기다 빼기 이렇게 대시를 막 해서 여기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스토랑 안에 있는 셰프를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게터를 이용해서 셰프 이렇게 해서 셰프를 한번 찍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소스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run as 하시고 테스트 JUnit 테스트 클릭 하시면 골뱅이 테스트라는 거 테스팅 해준다. 얘 셰프가 있는데 네임이라고 넣어놨어요. 걔는 널인데 셰프는 찍혔어요. 셰프 자체가 널은 아니죠. 셰프는 찍힌 거예요. 요게 찍힌 거죠. 이렇게 찍혀서 셰프 이꼬로 하면서 여기 널 셰프 이꼬로 널이면 널인데 네임을 안 집어넣었어요. 네임을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네임은 널입니다. 프라이빗 변수 네임은 만들었는데 안 집어넣었어요. 데이터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얘는 널이에요. 그래서 네임은 널인데 제가 네임이라고 한 개 넣어놨어요. 샘플로. 걔는 널인데 셰프는 널이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얘기는 자동 DI가 성공적으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지금 객체를 확인했을 때 저희가 그 널이 아니면
객체 출력된 게 널이 아니면 성공적으로 자동 DI가 자동 주입입니다. 의존성 주입. 디펜던시 인젝트, 영어로 DI라고 얘기하는데요. 자동 DI가 적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